AI가 예측하는 대선 결과는 6월 3일 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2025년 봄 대한민국 정치판은 정막 속에서 서서히 흥분의 도가니로 바뀌어갔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초반에는 다자구도로 혼전을 거듭하던 레이스가 결국 새 후보로 압축되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그리고 새롭게 창당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예상처럼 이재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지만 한국 정치사의 예측 불가성을 생각하면 이변은 늘 존재한다 라는 말을 정치권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되뇌고 있었다. 정치적 위기를 넘기고 세계 경제가 다시 요동을 치기 시작한 시점에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점도 묘한 긴장감을 더했다. 또한 2024년 전국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며 기존 양당 체제가 흔들린 것이 이번 대선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 종전의 보수 대 진보 구도가 약화되고 개인의 역량과 리더십이 더욱 강조되는 흐름이 짙어졌다. 이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서며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여주었고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다시 결집시켜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은 MZ세대를 표방하는 신세력의 핵심 아이콘으로 부각되며 화제를 몰고 다녔다. 언론의 카메라는 연신 새 후보를 따라다녔다. 각 당은 저마다 우리 후보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꿀 적임자라며 열띤 홍보전을 펼쳤다. TV 토론, SNS 라이브, 지방순회 유세, 정치판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질수록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 역시 집중되었다. 6월 3일 대선을 10일 남긴 시점, 대형 여론조사기관 KPOL에서 발표한 지지율은 다음과 같았다. 이재명 42.1%, 김문수 31.8%, 이준석 19.4%, 부동층 6.7%. 초기부터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이재명 후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범위를 벗어난 안정적인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보수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30%대 초반에서 중반을 오르내렸고 이준석 후보는 선거 초반 집중 조명을 받았으나 표가 실제로 결집되기에는 한계가 보이는 듯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정치 세대 교체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막판 이준석 후보로의 전격적인 지지 이동 가능성을 넘치는 전문가도 있었다.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과 친근한 이미지로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는 그의 표현은 귀에 착 감기도록 전달되었고 단호하면서도 실사구시적인 정책 공약이 돋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안정과 안보라는 보수층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 위기와 외교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구시대적 정치를 싹 바꾸겠다 라는 도발적인 메시지와 테크 스타트업 인재 영입 공약 등으로 젊은 세대를 크게 자극했다. 예상대로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렸으나 유세 막판에 이르면서 그의 독주는 아니었다. 중도 성향의 부동층과 젊은 층이 막판에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뒤바뀔 수도 있었다. TV 토론을 거듭할수록 새 후보의 이념적 차이뿐 아니라 정치적 비전, 인물됨, 과거 경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사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어느 아침 지상파 방송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여러 가지 도전이 누적된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중산층 복원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불평등 해소, 부동산 안정,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롭게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위지를 보였다. 디지털 혁신과 기초과학 투자 확대에도 관심을 쏟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김문수 후보는 튼튼한 안보, 강한 경제를 외치며 북한 문제와 미중 갈등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고 시장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금 감면과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보수 정당 전통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최근 급변하는 탄소 중립 이슈에도 보수 진영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세를 넓히려 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혁신, 과, 청년을 동시에 부각했다. 기존 양당 정치에 실망을 느끼는 젊은 층을 흡수할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며 여러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중에는 도심 고밀도 개발과 AI 기반 행정 혁신이 눈길을 끌었는데 21세기는 AI와 데이터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메시지로 세대교체론을 힘주어 말했다. 막판에 뿌려진 흑색 선전과 비방 역시 여느 선거와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행적을 놓고 도덕성 논란이 재점화되거나 김문수 후보의 보수 인맥이 과거 윤석열의 인물들과 여전히 밀접하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과거 발언 중 경솔했던 부분을 편집한 영상이 SNS에서 급속히 퍼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각 캠프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거나
일부는 정책과 무관한 과도한 폭로전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결국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맡길 만한 인물인지, 새로운 흐름을 보여줄 용기 있는 리더인지, 그리고 실제로 공약을 실현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가 하는 본질적 질문이었다. 드디어 6월 3일 이른 새벽부터 전국의 투표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비가 곧 쏟아질 듯한 먹구름이 드리웠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밝았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선거일만큼은 우리 손으로 나라의 미래를 정한다는 묘한 자부심이 드러나는 날이기도 했다. 오전 7시부터 투표가 시작되었다. 각 후보의 표밭이라고 불리던 지역들은 일제히 유권자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수도권의 젊은 층이 투표장에서 보여주는 열기는 일찍이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20, 30세대가 조직적으로 투표 동력 캠페인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전통적인 보수 지역인 영남권에서 투표율이 높게 잡히자 고무되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세가 굳건하다는 보고를 받았고 여성층과 40, 50대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은 1인 가구가 많은 대도시와 청년층 유권자 사이에서 선전이 예측되었다.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결과는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다수 언론사와 전문가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낙승을 예상했고 일부 방송사에서는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자막까지 달았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종종 벌어지는 막판 뒤집기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 역시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았다. 저녁 7시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지상파 3사와 종편 채널들은 일제히 출구조사를 발표했다. 이재명 45.2%, 김문수 31.1%, 이준석 19.8%, 기타 무소속 3.9%.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미 출구조사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짙게 내비쳤다. 각 방송국의 스튜디오에서는 각 캠프 대변인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김문수 캠프 측 대변인은 그동안 전화면접 조사에서 보수층이 표심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 실제 개표 결과는 더 높게 나올 것이라며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준석 캠프 측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확인했다.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단숨에 20% 가까운 득표율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표는 예상대로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가 앞서갔다. 수도권 표가 빠르게 반영되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지방 중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표가 개표되기 시작하자 격차가 잠시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정을 넘기고 새벽 1시에 가까워질 무렵 이미 70% 이상의 개표가 이루어졌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약 44% 안팎에서 굳건히 유지되었다. 결국 방송사들은 일제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 확실 자막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새벽 2시 10분경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입장해 환호하는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축하를 받았다. 그는 준비해둔 원고를 접어둔 채 마이크를 잡았다. 국민 여러분, 승리는 저 이재명의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표저리게 느끼며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불평등, 양극화, 국제사회에서의 치열한 경쟁까지 제가 이 시점에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국민께 희망을 보여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장내는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주변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서로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다. 그 시각 국민의힘 상황실에서도 차분히 패배를 인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다만 우리가 미처 다가가지 못한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겸허히 배우겠다며 자정 무렵 일찌감치 패배 연설을 마치고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개표 상황실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결과를 지켜봤다. 20% 안팎의 득표율이라는 신생 정당으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기록을 세웠지만 대선 승리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준석 후보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저희 개혁신당이 더 많이 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 기존 양당에서 탈피해 새로운 길을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결국 예측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6월 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개표 방송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다수 국민 역시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도 잇따라 축전을 보냈고 국내외 언론들은 한국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AI의 시선은 조금 달랐다. AI 정치 분석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평가는 다소 시니컬하면서도 의미심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한국 정치의 또 다른 챕터를 열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문화가 단숨에 바뀌거나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순식간에 해소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라 해도 민심은 늘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AI가 예측한 차기 대통령은 확실히 이재명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AI는 데이터에 기반해 움직일 뿐 이후 어떤 변수가 만들어질지는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 사람이 바뀌어야 시대가 바뀐다. 는 진리가 AI가 전망하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인지도 모른다.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야당과 새로운 세력들의 견제가 동시에 펼쳐질 것이며 공약 이행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포용과 협치를 내세우며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다짐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숨가쁜 개혁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통합의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5년 6월 4일 아침 전국신문은 1대2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을 일면 톱기사로 전했다.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를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일부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고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개혁신당의 약진에 놀라워했고 누군가는 보수 진영의 재정비를 내다보았다. 한 나라의 운명은 지도자 한 명의 힘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수많은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와 열망, 그리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방향으로 모일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AI가 예측했던 결과대로 이재명은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그날의 승리는 어쩌면 진정한 민주주의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른다. 6월 3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선택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